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락이 둔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락이 둔화됐다라고 해서 그게 탄력적인 반등을 의미하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죠? 탄력적인 반등과 하락이 둔화된 거는 별개예요. 물론 하락이 둔화됐다라는 것 자체가 매도세가 약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매도세가 약하다는 게 조만간 뭐 강력한 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서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하락이 둔화되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반등한다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등장을 오늘 밤에 탄력적으로 등장할 탄력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 중요한 거죠. 미국의 고용지표,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다 같이 뭐 그냥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하여튼 지난 몇 주간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하락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에 한번 급락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는 건 상당히 이제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 세력들이 추가로 막 증시를 더 하락시키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쉬지 않고 더 증시를 하락시키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악재. 근데 이제 그 악재가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고용지표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시킬 수도 있지만,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이 쉬고 있는 매도 세력들한테 뭔가 어떤 신호를 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 단기낙폭 과대 혹은 어떤 몇 주간 빠졌던 이런 하락에 대한 그런 부담으로 여기서 신규로 추가로 여기서 더 하락을 신규 매도를 진입, 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를 다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은 못 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하락 압력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대부분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락을 멈추면서 2,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아직까지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고,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이 아직 멈추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아직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 있는 뭐 반등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하락이 둔화된 것과 이 앞으로 탄력적인 반등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까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뭐 유럽에도 뭐 일본에도 어디에도 일단 보이진 않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단기낙폭 과대에 대한 피로감, 그렇다고 매수를 하기에는 여전히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밤에 그 고용지표가 딱 발표가 되는 거죠. 고용지표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뭐 나름 이제 저도 머릿속에 이제 뭐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긴 한 거라는 거는 일단 그런 생각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주식시장에 안 좋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고용지표가 너무 고용시장이 튼튼해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다시 금리가 치솟고 다시 그럼 또 증시가 폭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뭐 증시가 폭락한다라고 한들, 솔직히 근데 그 지난 몇 주간 이미 하락이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뭐 그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들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폭락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긴 한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S&P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세계 증시는 9월 1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빠져온 거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증시 입장에서. 근데 여기쯤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 여기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증시가 또 빠진다 라고 한들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있어서, 솔직히 좀 이제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여기서 막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제 대폭락으로 가고 금융위기로 가고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근데 의미는 있죠. 여기서 이제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만약 한두 번 더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9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 추세가 굉장히, 이게 한 파동이 굉장히 길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락 파동이 하나가 길어지게 된다면은 다음번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 수 있고, 다음번에 또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 시장이 잘 흘러가기를, 평화롭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선 어쨌든 오늘 밤에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적게 빠지고 빨리빨리 증시가 올라와 주는 게, 오늘 고용지표가 증시에 우호적으로 나와서 빨리빨리 증시가 올라가 주는 게,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거긴 하죠. 증시가 빨리 올랐으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그리고 뭐 증시가 하락하길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오늘 밤에 조금이라도 좀 더 빠지는 게 어쨌든 미래적인 측면에 생각해 봤을 때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 때문에 좀 더 빠진다 한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이나 혹은 뭐 다다음 주쯤에는 결과적으로 반등을 한 번쯤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계속해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용지표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저도 그래서 일단 조용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나스닥과 근데 S&P는 분명히 지금 차트의 모양이 다르긴 하죠. 이게 나스닥의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조금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S&P는 한 번에 쭉 빠지는 그런 그림이었지만 나스닥은 보시면 여기서부터 빠지고 나서 지금 일단 보시다시피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좀 눈에 띄게 멈춰버렸잖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하락이 끝났다. 이렇게 이미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래서 멈춰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빠지게 된다라면 나스닥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신호가 등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제 레벨 다운이 되면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첫 전환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조금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계 증시의 흐름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 나스닥이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 모든 게 정말 좋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삐끗 잘못하면 얘는 이제 레벨 다운의 의미가 또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나름 중요한 날이죠. 다들 그래서 일단 하락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낙폭 과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여기서 더 주식을 팔아먹기는, 추가로 더 하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 그렇다고 주식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세계 증시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할 거 없죠. 뭐 보고 나서 움직여도 뭐 늦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중국 증시는 휴장이네요. 야, 대단합니다. 중국은 정말 추석을 길게 쉬네요.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차분하게 이제 평소처럼 또 지켜보고, 오늘 또 어떤 이런 그 기술적 분석 좀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 증시부터 볼까요? 중국 증시는 문 닫았으니까 일본 증시부터 좀 보고, 홍콩 증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일본 증시 좀 먼저 보자면은 요런 그림이죠. 얘도 보시다시피 멈춰 있어요. 얘도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일단 멈춰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탄력적인 반등이 좀 올라오긴 올라온 건데요. 여기는 이날 음봉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밤 이제 삐끗하면은 다시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것도 어쩌면 그 눈치 보고 있는 뭐 그런 거죠, 그죠? 지난 2거래일 동안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확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좀 더 올랐네요, 그죠? 조금 더 올라갔고, 얘도 일단 단기 바닥 정도 만드는 모습이나 탄력적으로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 그죠? 다들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다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바로 다이렉트로 또 빠지기는 부담스럽고, 올라가자니 그거는 또 아직 명분이 없고, 대부분 다들 그래서 좀 이런 혼조한 그런 모습이죠. 환율 좀 볼까요? 엔화도 지금 보시면 어떤 기간 조정 뭐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 정도 선이라면 일단 기간 조정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를 시키면 이제 그건 좀 가격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도 일단 아직까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여기서 계속해서 엔화가 내려오기는 좀 그럴 만한 재료는 없고, 계속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달렸고, 또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개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뭐 살짝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잠깐 좀 유럽 증시도 좀 구경만 좀 하고 가자면은, 뭐 독일 증시 구경하고 가자면 여기 살짝 상승 출발 예정인데, 일단 그래 봐야 일단 아직까지 뭐 답답한 그런 구간, 아직도 의미 있는 반등 그런 건 아니고, 이 하락이 좀 둔화되고 있고 하락이 좀 멈춰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오늘 밤 고용지표 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미국 증시 따라서 얘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볼 건데요. 한국 증시도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320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20을 깨야지 이제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320이란 자리 지금 깨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야, 지금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를 쳐서 320을 깨기에는 지금까지 내려온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선물 매수를 잡다니, 매수를 잡기에는 좀 여전히 좀 오늘 밤 고용지표도 좀 신경 쓰이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을 근거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 320을 앞두고 이렇게 지금 일단 숨죽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320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3거래일 동안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도세가 그만큼 약해졌으니까 320이라는 자리가 지켜지는 거죠. 그죠? 이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켜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약해져서 320을 못 깨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분명히 어쨌든 매도세가 약해져서 320을 못 깨고 있기 때문에 이런 320이라는 자리는 만약에 오늘 밤에 지표만 괜찮게 나오면은 어떤 반등을 시작하는 단기 바닥으로서의 든든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방 베팅을 하고 이런 건 역베팅입니다만,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20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선물 매수 이런 걸 베팅 해볼 수 있긴 합니다.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지지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320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3거래일 동안. 그거는 굉장한 어떤 일이라고, 어떤 굉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0 지키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뭐 코스닥 150도 비슷합니다. 어딘가를 붕괴시키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어쨌든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뭐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분명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위에서부터 이제 하방 포지션을 끌고 오고 있는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하방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순간이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 반등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이제 하락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서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뭐 다중바닥형을 만들면서 요렇게 다시 이제 여기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이제 그만 빠진다. 여기서 이런 저점을 낮추지 못하고 그만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이 중장기적인 하락 포지션은 이제 그만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어딘가에 이제 안 빠지니까 더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가 그만 빠지고 여기서 뭐 전저점을 깨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어딘가에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면, 그럼 이제 중장기적인 하락 포지션은 잊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하락이 더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N자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상승은 엄청난 슈팅을 봤는데 하락이 이렇게 조용히 끝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락도 분명히 난리법석을 떨어야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 하락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쩌저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 안 붕괴시키고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점을 높인다. 그래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더 이상 아래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좀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어떤 좀 큰 전략에 관해서 좀 한 번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하여튼 빠질 거면 이번에 빠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쯤 했는데 이쯤 했으면은 솔직히 뭐 아래쪽 전저점 이런 자리 붕괴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이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이다. 지난번에 빠졌던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저점 붕괴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전략은 그래요. 이번에 더 이상 안 빠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래요. 뭐 지금 오늘 뭐 시장은 찔끔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에 지금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풋옵션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풋옵션들이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더 시장은 하락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밤 물가 지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자세히는 안 하고요. 하여튼 다들 애매한 거예요. 그죠? 환율도 일단 건전한 조정 중 아직까지는 뭐 건전한 조정입니다.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9월 26일 날 장대 양봉 훼손한 것도 아니고 잘 가고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이거를 이제 조정으로 잘 소화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중요하죠. 오늘 밤 고용 지표가 분명히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이 고용 지표도 그 어떤 뭐 지나가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거지.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이제 앞으로의 뭐 증시에 뭐 큰 방향성을 바꿀 뭐 엄청난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지금 진행 중인 거 뭐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워낙 강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관한 확인, 앞으로 추세에 대한 그런 확인 이런 게 최소 몇 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 지표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뭐 완전 결정적인 한 방이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차분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증시는 단기적으로 조금 좀 많이 빠진 건 분명하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조용히 반등을 할 거냐 제 생각에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오늘 밤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미국 증시도 하방 압력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오늘 밤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 밤에도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지지력 테스트 하는 게 일단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할 거다. 근데 하여튼 고용 지표가 중요하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뭐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면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금리나 달러 다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더 달리기에는 부담스러우고 그렇다고 반대로 베팅하기에는 이것도 좀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다들 애매하게 지금 고용지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죠? 뭐 그러면 일단 할 이야기 다 한 것 같네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또 그러면은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